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을 담은 교육부 고시가 1일 학교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생긴 건데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강릉 경포관광지에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30년까지 휴양 레저 시설과 관광 명소를 조성해 세계 100대 관광 도시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주, 원주, 북산전철 건설 사업비 423억 원 등 내년 주요 국비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습니다.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비 380억 원도 반영돼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일 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을 담은 교원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뚜렷한 매뉴얼이 생긴 셈인데요.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1일부터 금지됐습니다. 학생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2회 이상 불응할 경우엔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안팎에 지정된 장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차례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 제지라든가 휴대폰 분리 보관, 학생 분리지도와 같은 생활지도는 여전히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교권 관련 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정당한 생활지도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한 점은 한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법률 지원을 강화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경찰 조사 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활동 중 일어난 일로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는 경우가 1년에 20여 건 이상입니다. 이에 선생님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경찰서에 혼자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변호사를 동행해주는 서비스를 도교육청은 또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녹음기나 전화 녹음 서비스를 제공해 교원을 보호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이 국내를 넘어 이제는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지구를 중심으로 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네, 강릉시는 관광의 국제회의, 박람회 등을 연계한 마이스 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지구의 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현장. 오는 2025년까지 지상 21층 규모의 호텔 3동과 빌라, 부대시설을 갖춘 대단위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축구장 10개를 합친 규모인데 객실 수는 1,100개가 넘습니다. 강릉 경포호수 바로 옆에도 올림픽 특구 개발 사업으로 라군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6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5층 규모의 호텔 3동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부지에 포함된 초등학교는 시행사가 인근에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지어 2025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릉시, 사업 시행사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국제적인 호텔,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 더불어서 경포대 초등학교를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설계해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본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릉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경포해변 바로 인근에 위치한 노후된 숙박시설도 올림픽 특구개발 사업 승인을 마쳤습니다. 개발업체는 이곳에 스파와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550실 규모의 리조트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곳 강릉 경포관광지 일대에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 추진 중인 사업은 모두 3건입니다. 호텔과 리조트 객실 수를 합치면 2,500개가 넘는 규모입니다. 올림픽 특구개발이 잇따르는 건 일반 사업보다 토지 수용에 유리하고 관광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선 KTX 건설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고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2026년 ITS 세계총회 등 대규모 국제 이벤트가 잇따르는 점도 한몫합니다. 최대한 행정 절차를 당겨서 그분들이 최대한 빨리 강릉에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거기 기간 단축을 시켜드리는 게 저희들은 강릉시 최대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오게 될 거고 그걸 강릉시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특구개발로 고급 숙박시설 객실을 3만 개로 늘려 관광과 국제회의, 박람회 등을 연계한 이른바 마이스 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여주 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비 423억 원 등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20억 원과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30억 원 등 첨단 산업 관련 사업비가 많이 반영됐는데요. 또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에 380억 원 등도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일 오전 9시 40분쯤 삼척 솔비치 앞 해변에 빠져 표류하던 50대 A씨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동해 해경은 1일 해변에서 남자가 맨몸으로 바다에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를 급파해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구조 당시 A씨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죠. 수산업 종사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네, 기자가 간다. 전주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051년까지 134만 3천여 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인데요.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예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세대가 노인이 될 때까지도 이제 생선이나 물고기 같은 거를 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급식 같은 것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했었으면 했는데. 불안하죠. 계속 불안하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좋은 결과나 아니면 정보만 확실하면 먹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정확하다면.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남 최대 수산물 시장인 마산 어시장입니다. 제철에 맞은 전어가 한창 불티나게 팔릴 시기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가게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합니다. 방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줄었나요? 말할 수가 없죠. 한 3분의 2 정도는 줄다고 봐야죠. 손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애를 씁니다. 10명 중에서는 한 2명 정도는 지금 먹어도 되나 이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일본 오줌을 싸면은 욕구다 내려오냐고 안 내려왔다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잡수세요 이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자리를 옮겨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구산면에서는 본격적인 홍합 출하를 앞두고 어민들은 분주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8년째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상희 씨.
양식장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속상한 것보다 더하죠. 뭐 그냥 이건 뭐 팔 수도 없고 이게 뭐 양식장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뭐 어디 누구한테 팔려가겠습니까? 또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홍합 자체도 안 팔리겠지만 양식장도 뭐 못 팔겠죠.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합니다. 정부 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 수소는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에서 희석된 후 돌아와 방류 4에서 5년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제주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염수 방출 10년 뒤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 농도가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섰습니다. 일단 내년도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40% 증액해 어업인 대상의 금융 지원과 소비 촉진, 방사능 검사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수산물 검사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민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더욱 촘촘하고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1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지금이라도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아니면 더 길어질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면서 시민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만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주연입니다. 강원, 세종, 제주, 전북 4개 특별자치 시도 교육청이 교육 분야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섭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교육청 등 4개의 교육청은 1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교육자치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속초시가 설악산에서 머물며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속초시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하는 휴양형 워케이션 프로그램 체크인 설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설악동 2인 1실 숙소와 속초 소호거리 공유 오피스, 설악산 케이블카 이용권 등이 제공됩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척시가 9월부터 삼척 사랑카드에 모바일 간편 결제인 QR 결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삼척시는 QR 결제를 통해 실물 카드가 없어도 간편하게 결제를 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률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R 결제 서비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개인 사업자는 그리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입 시 QR 결제 키트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가 2일부터 이틀간 횡성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450여 개의 학교 스포츠클럽팀 5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24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데요. 전국 대회 개최 종목인 18개 종목 우승팀에는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평창군이 237억 원 규모의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고 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에 8억 원과 지난 7월 재해 피해 복구 사업에 23억 원 등을 각각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박 피해 농가 지원에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성수 식품 지도 점검을 추진합니다. 시 보건소는 무신고 제조,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인데요. 또 전과 한과류, 수산물 등은 직접 수거해서 보존료, 대장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